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형 탈모의 후유증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부위가 동그랗게 염증이 포화 상태가 되어 혈류를 막으면 동그랗게 두피가 얇아지고 비듬이 나면서 탈모가 진행됩니다. 이 원형 탈모가 생겼다는 것은 이미 한 3-4개월 전부터 그 부위에 염증이 증가되어서 어저혈이 쌓인 후의 현상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원형 탈모증이 이렇게 한 2개월 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이번 179번째 이야기는 인체 보고서 편, 내가 그동안 고친 질병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원형 탈모와 탈모 이야기입니다. 제 책 하권 471쪽에서 478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고친 질병 이야기, 원형 탈모를 시작하며 첫 번째, 사람의 머리카락이 하루에 한 70-80개 이상은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0개 이상을 초과하여 이제 머리카락이 빠질 때 이때 탈모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두피가 이렇게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두피가 얇아지면은 탈모가 생깁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태행기 탈모는 두피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 두피 주위에 염증이 많이 차여 있다가 그 염증이 모공을 통해서 서서히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비듬이 생기고 각질이 생깁니다. 세 번째, 이 보통 머리털은 발모기와 성장기, 퇴화기, 탈모기라는 주기를 반복하여 일생 동안 한 12번 정도를 반복하고 나고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탈모의 원인은 내 몸 어디엔가 막힌 혈관이 많은 만큼 이 머리로 피가 솟구쳐서 두피의 혈류가 느리거나 막혀 생기는 현상이에요. 즉 내 압력이 높으면 이 대동맥, 핏대, 이 핏대가 여기서 꽉 막아버리니까 위에 머리에 있는 피가 내려오지 못해서 염증이 차여 생기는 현상이에요. 다섯 번째, 이때부터 이제 비듬이 생기기 시작했죠. 비듬이 생겼다면 이미 탈모가 진행 중이므로 이 뇌압, 심장에 뛰는 피가 머리로 솟구친 이 뇌의 압력을 낮추어져야만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따기만 해도 뇌압이 낮아집니다. 여섯 번째, 비듬은 두피에서 염증과 함께 죽은 세포가 벗겨져 나온 것이며 탈모는 이러한 외부의 환경적인 충격에 의한 체내 염증이 두피에 많이 모여서 정맥 혈류가 막힌 것이 탈모의 주된 원인입니다.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이러한 탈모는 대기오염 혹은 대뇌의 무리한 사용에서 오는 사춘기 탈모 혹은 갱년기에 오는 탈모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 등 뇌 혈류, 즉 뇌의 압력이 높아져서 이 부분적인 혈류 이상이 생기면 이제 원형 탈모가 생기고 전체 압력이 다 높으면 일반적인 대머리와 같은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자, 비듬은 탈모의 초기 현상이다. 어깨 위에 이 비듬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어딘가에 지금 탈모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듬이 생겼다 하면 바로 탈모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피가 심장에 끓는 피가 머리로 솟아오르며 이때 염증으로 뇌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올라오는 피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머리 대부분이 윗부분 정수리 쪽이죠. 백회 쪽이 점점 얇아지거나 두피, 즉 두피가 두개골에 붓기 시작하면서 비듬과 탈모 증세가 나타납니다. 탈모의 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피가 우선 가려워요. 가려워서 비듬이 생겨 어깨 위로 비듬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머리털이 자꾸만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부러워지고 또 머리털이 잘 부러지면은 탈모 진행 현상입니다. 세 번째, 머릿결이 늘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나며 기름기가 끼어 베개에 누런 기름때가 묻습니다. 이러면 이제 염증이 빠져서 생긴 현상이에요. 네 번째, 두피에 기름기가 끼어서 손톱으로 머리를 긁으면 손톱 밑에 기름때가 끼게 되면 탈모 진행 중입니다. 다섯 번째, 이마가 점점 넓어지거나 머리털이 윤기가 없고 머리털이 자꾸 가늘고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자고 나면 베개 근처에 머리털이 빠져 있거나 머리를 감을 때 머리털이 많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이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위에 동전 크기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원형 탈모증이라고 합니다. 이 갑자기 지나친 스트레스 혹은 위장장애 또 신경이 곤두서게 되면 원형 탈모증이 3개월 후 정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원형 탈모의 전조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지금 온머리에 지금 원형 탈모가 계속 번지고 있죠. 첫 번째, 머리의 두피 세포가 부분적으로 혈류 장애를 일으켜 세포 재생을 3개월 이상 방치되었을 경우에 원형 탈모가 생겨납니다. 두 번째, 초기에 특정 부위가 빠질 때 신속하게 세포 재생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탈모된 부위가 이미지처럼 두피가 붙으면서 두피가 반짝거리게 되어 자칫 재생 불능의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원형 탈모는 초기에 듬성듬성 빠질 때는 이미 염증이 가득 찬 상태이므로 신속하게 경기 후유증을 다스려 혈류를 개선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미지처럼 원형 탈모 부위를 이 어적혈 빼기, 즉 염증과 어적혈을 함께 빼주면 한 달 후부터 서서히 솜털이 나기 시작하다가 그것이 점점 진하고 굵어지면서 3, 4개월 후에는 원형 탈모의 흔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견인성 탈모증은 보통 머리를 너무 세게 빗질해 하거나 머리를 당겨내거나 감아 올려서 올리게 되면 당겨진 모근이 손상되어 머리털이 빠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머리털을 강압적으로 뜯어내는 질환으로 성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주로 10살 이하의 우울증이 있는 어린이에게 많이 발견됩니다. 탈모 부위가 불안전하거나 부러진 경우에는 짧은 머리털이 남아 있는데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한편 이 세균성 탈모증은 두피가 저초온 상태로 지속이 되는 가운데 곰팡이나 세균에 의한 두부 백선, 부종, 백반, 버짐, 홍반 등과 함께 탈모가 동반되는 경우를 두피 표면의 상처에서 오는 감염, 즉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탈모증 현상을 말합니다. 네 번째, 자 그럼 원형 탈모증을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가 젊을 때 머리 원형 탈모 현상이에요. 첫 번째, 특정 부위에 여러 가지 크기의 둥글거나 타원형으로 머리털이 빠지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머리털에서 발생하지만 드물게는 수염이 빠진다, 눈썹이 빠진다 등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머리털 전체가 빠지거나 혹은 전신의 털이 모두 빠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탈모 부위는 다른 정상적인 부위보다 차갑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혈류가 막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중단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저체온되면 탈모도 된다는 이야기겠죠. 세 번째,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갑작스럽게 많이 받거나 혹은 자기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혹은 뇌분비 장애 혹은 소화장애 급체당했다. 이럴 경우에는 피가 머리로 솟아올라 대뇌의 정맥 혈류가 막힌 부분에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핏대가 꽉 썩어 있으면서 머리로 올라간 피가 정맥으로 회수가 안 되고 동맥에서는 계속 펌프해서 계속 압력을 가하니까 어지럽고 코피도 터지고 탈모도 생기고 하겠죠. 네 번째,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원형 탈모증의 주된 원인은 대뇌 충격 또는 소화경기를 방치하여 대뇌 혈류가 막혀 나타나는 경우로 대부분 손발이 차갑거나 두통을 호소하거나 코피를 흘리거나 아토피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보통 아이 놓고 즉 산후 원형 탈모증은 생리현상의 이상 또는 혈중 헤모글로빈의 부족에서 오는 일시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모두가 뇌압이 높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제 강의 4일 만성질환 38강을 반드시 보시고 어적혈이 생기는 원리와 치료 방법을 살펴보신 후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염증과 어적혈을 빼내면 원형 탈모증은 쉽게 낫습니다. 첫 번째, 원형 탈모증은 이미지처럼 머리 두피에 이렇게 염증, 어적혈, 요산, 젖산, 활성산소 이런 것이 쌓여서 두피가 점점 얇아져서 두개골에 달라붙는 현상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심장에 뛰는 피가 더 이상 산소 양분이 공급이 차단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피부 세포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 따라서 사인 부위의 노폐물을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 하시고 나면 한 달 이후부터 서서히 모발이 솜털이 났다 굵어졌다 점점 굵어지면서 원형 탈모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담임을 맡으면서 아이들이 집단 폭행에 가담되어서 8, 9명이 파출소 가고 하면서 한 달 반 정도 되게 신경 쓰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방학 때 이게 나타났어요. 2007년도 그때 치료하면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학 때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어적혈을 빼내는 과정의 사진입니다. 네 번째, 자 우선 부항기로 딸 부위에 자국, 딸 부위 자국을 이렇게 둥글게 냅니다. 딱 떼어서 딱 당겨서 자국을 낸 다음에 여기에 살침으로 원형 탈모 주위에 5 내지 7곳을 찌르고 그 다음 부항을 걸어서 어적혈 염증을 빼냅니다. 이렇게 빼내기를 3회 이상 할수록 혈전이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두피에 표피 혈밖에 안 빠져요. 깊숙한 것까지 빼내려면 3회 이상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적혈 빼내기를 할 때는 3회 이상 할수록 그 깊숙한 혈전이 더 많이 나오므로 필요하면 5 내지 7회
이 어저께를 최대한 빼내주면 좋습니다. 여기 지금 부항기가서 지금 나오고 있죠. 부항 캡을 뗐더니 덩어리 지금 피가 머리카락에 어저께 달라붙어 있어요. 또 두 번째 또 이렇게 빼냈더니 이제 아까보다 훨씬 더 피가 잘 나오는데 이제는 머리카락에 보세요. 더 많이 죽은 어저께 피가 머리카락에 달라붙어 흘러내리고 있어요. 여섯 번째, 2차 따기와 빼기는 일주일 후에 같은 부위에 어저께를 빼주기를 하고 또 일주일 후에 3차 따기를 시행합니다. 일곱 번째, 서서히 이제 솜털이 나기 시작하다가 점점 더 솜털이 굵어지고 짙은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회 이상 한 다음에 한 2개월 정도, 1개월 후부터 나기 시작 2개월 정도 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저는 삼치를 다스렸으나 심한 경우에는 4차 이상 해주시면 반드시 머리카락이 나게 됩니다. 꾸준하게 잘 다스려서 원형 탈모의 후유증에서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빼면 뺄수록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어저께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덩어리 제가 완전히 이거는 이미 뭐 몇 수년 전부터 쌓인 혈관 속의 어저결 혈전이죠.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다음 180번째 이야기는 인체보고서 편, 내가 고친 질병 이야기. 이 배꼽에 막 지젖이 생기다가 지젖 떼내고 나니까 그다음 염증이 또 일주일 정도 나오고, 그 다음 사타구니 계량에 습진이 생겼다가 나중에 그냥 방치했더니 전부 이런 지젖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젖. 뭐 간단해요. 그냥 뭐 실로 묶든지 쫙 잘라보면 바로 나왔습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